안녕하세요. 오늘은 중복순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여기 밑줄 치세요.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얼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. 여기서 중요한 게 서로 다른 것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일렬로 나열한다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쓰는 법은 n 파이, 이거 파이라고 있고요. n 파이 r 이렇게. 계산하는 법은 n의 r제곱. 되게 단순하죠.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. 보세요. 이렇게. 그럼 4의 세제곱, 2의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. 이렇게 너무 쉽다고요? 그쵸?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거저주는 문제고 실제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얘가 중복순열이고 파이고 이런 걸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 일은 잘 없어요. 실제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합시다.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중복순열이고 저번 시간에 원순열 배웠죠?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순열을 배울 건데 이게 다 한 번에 섞여서 나오면 이게 뭐가 원순열이지? 뭐가 중복순열이지? 모르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중복순열 계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보면서 이게 중복순열이구나.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. 그거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같이 볼게요.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 학급에 배정하는 경우의 수. 자, 보세요. 5명 학생. A, B, C, D, E 5명의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요. 그리고 반은 뭐 1반, 2반, 3반이 있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자, A 학생을 봅시다. A 학생, 얘 1반 될 수도 있고 2반 될 수도 있고 3반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럼 얘는 3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어요. 그 다음에 B도 역시 1반 아니면 2반 아니면 3반. 3가지. C도 3가지. D도 3가지. E도 3가지. 그러면은 3을 몇 번 곱해야 돼요? 5번. 근데 이게 지금 중복순열이래요. 자, 잠깐만. 여러분들 솔직히 중복순열을 안 배웠어도 이 문제를 풀까요? 못 풀까요? 나 같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배운 순열로 풀 수 있었다. 충분히.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중복순열인지 뭔지 이걸 파악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이거는 확률 배우는 단원, 배우면서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, 여기서 되게 다양한 순열을 배워요. 근데 이 순열들이, 물론 그 순열만의 독특한 풀이법이 있긴 합니다. 뭐,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뭐 원순열 같은 경우에. 그 순열들만의 독특한 풀이가 있기는 한데,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순열과 조합으로 아니면 그냥 진짜 막 경우의 수 같은 걸로 이것도 뭐 이론 따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풀면 풀이가 되는 게 훨씬 많아요.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얘 갖고 원순열인지 중복순열인지 이거 파악하는 것보단 그냥 푸는 게 훨씬 나아요.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.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? 이게 그래서 중복순열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야. 이 풀이로 안 풀면 틀리는 거 아니야? 그렇지 않아요. 상관없어요. 저절로 중복순열 풀이로 가게 돼요. 다시 한번.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세요. 선생님이 여기서 뭐 3파이5 이런 거 쓴 적 한 번도 없죠. 그리고 이거는 뭐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엔계에서 뭐 배정하는 거다. 이게 뭐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.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풀어줘야 돼요. A, B, C, D 학생이 선택권이 3가지씩 있으니까 그냥 3을 5번 곱하면 돼. 되게 자연스럽게 풀어야 돼요. 중복순열이란 말 단 한 말도 하지도 않았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풀어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3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 여기다가 차라리 표시하죠. 기명. 기명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후보가 A, B 후보가 두 명 있어요. A, B 후보. 사람이 3명이 있대요. 이 사람은 뭐 가하고 이 사람은 나하고 이 사람은 다래요. 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투표할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투표할 수도 있죠. 그러면은 만약에 A 후보에 선택을 한다면 종이에다가 A 후보, B 후보 여기다 도장 딱 찍고 자기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. 자기 이름을. 그게 기명이에요. 그러면 자기 이름을 쓰게 되는 거랑 안 쓰게 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느냐? 만약에 여기 A, B. A가 2표 받고 B가 1표를 받았어요. 근데 지금 이게 누가 뭘 찍었는지 알 수가 없죠. 이름을 안 적어 놓으면. 근데 가나다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봐요. 이건 구별이 되죠. 그죠?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
얘네가 만약에 이름이 안 적혀 있고 그냥 A, A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같은 취급합니다. 근데 여기 가, 나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으면 다른 거 취급할 거예요. 그냥 김영 투표구나 까지만 아셔도 돼요. 똑같은 거는 이따 할게요. 자,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?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. 아까 사람이 3명 있었잖아요.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. 이것도 두 가지. 이 사람도 두 가지. 그래서 8가지. 중복순열 이런 기호 쓰지도 않았어요. 선생님 이거 썼어요? 안 썼어요. 이거 여기다 써. 전혀 안 썼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중복순열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. 그 개념에. 그냥 푸세요. 그러면은 동영상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. 딱히 어려운 거 없었을 거예요. 그냥 풀렸을 거예요.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자, 5개의 숫자 0, 1, 2, 3, 4를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이런 거 볼게요. 중복을 허용하여.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오히려 차라리 중복순열을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거죠. 그럼 보세요. 원래는 우리가 A, B, C, D, E로 문자를 만든다. 뭐 세 글자의 문자를 만든다. 그러면은 A, B, C, A, B, D, A, B, E 이런 식으로 문자를 이 중에서 하나씩만 선택을 해왔어요. 근데 여기서 중복을 허용한다? 그러면 AAA도 만들 수 있고 ABB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이 허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4자리 자연수 개수를 만들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이 자리에 선택 가능한 숫자가 몇 개냐면 0을 제외한 4가지가 가능해요. 4가지. 4가지. 자, 그러면 원래는 만약에 이 숫자를 썼다. 그럼 남은 숫자에다가 0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원래는 4가지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중복이 허락 가능하니까 아까 4를 썼다 하더라도 이번엔 4를 또 쓸 수 있어요. 그러면 전체 몇 가지예요? 5가지. 그 다음도 5가지. 그 다음도 5가지. 선생님 이거 파이로 써주세요. 몰라요. 파이로 굳이 안 써도 돼요. 중복순열 이거 이용해서 굳이 안 써도 된다고요. 4 곱하기 5의 세제곱. 그냥 5의 세제곱 써놓고 그럼 얘가 5파이 3이었나 보다. 그냥 차라리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. 처음부터 파이라는 식을 의식하고 문제 풀지 마시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3200보다 큰 자연수 개수. 이런 문제는 이제 뭐뭐보다 크다, 뭐뭐보다 작다. 이런 약간의 조건이 들어가면 역시 어떤 중복 순열이냐 뭐냐 공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해서 푸는 게 훨씬 나아요. 자, 그러면 3200보다 크다. 그러면은 1000의 자리 숫자가 4로 시작하고 4로 시작하는 수는 다 되겠죠. 다 구하세요. 근데 남아있는 숫자가 4가지니까 4가지가 아니죠. 5가지죠. 중복 허용이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. 이렇게 첫 번째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, 만약에 1000의 자리가 3으로 시작한다면 100의 자리가 2로 시작하면서 여기 0, 0이 아니게 되겠죠. 0,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여기는 1로 시작, 1부터 다 가능해요. 4가지가 가능해요. 4가지. 그 다음에 여기는 0부터 다 가능하니까 5가지. 이런 식으로 일일이 구하시라는 거죠. 자, 여기 또 동영상 멈춰놓고 풀어보세요. 자,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필수예제 6번. 자, 이게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. 함수개수. 근데 함수개수를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은 또 고등수학 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역시 그때도 확률 순열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두 집합 x와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개수. 근데 함수가 되려면 x 값이 무조건 y를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.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개수는 4가지예요.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가지. c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가지. 이거 분명히 고등수학 할 때 했었죠. 똑같은 문제 했어요. 찾아보세요. 그때 중복순열이라는 말 배웠어요? 안 배웠어요? 안 배웠는데 그냥 푼 거예요. 왜? 이런 말이 없어도 이런 개념 몰라도 풀 수 있는 거니까. 자, 그 다음에 x에서 y로 1대1 함수 개수. 1대1 함수면은 x가 만약에 a가 1을 선택했다. 그러면 b는 다른 거 선택해야 돼요. 자, 그러면은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. 그 다음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하나 제외하고 3가지.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역시 다 제외하고 2가지.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. 자, 동영상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세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